그리고 이건 제가 아는 한 사연이에요. 이준호 씨와 한예린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이준호 씨는 38살로 가구 회사 사장인데 건설 관리도 함께 하다 보니 매일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서고 밤 9시나 10시가 돼야 돌아오곤 했어요. 주말에도 일이 쌓여서 쉬는 날이 거의 없었죠. 그는 아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한예린 씨는 34살로 전업주부였고 성격이 조용해서 드라마 보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이준호 씨는 아내가 이런 생활에 만족한다고 믿었어요. 매일 아침 이준호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부엌에서 커피를 타 마시면 한예린 씨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로 좋은 하루 보내라고 중얼거리곤 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그녀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으면 이준호 씨가 피곤한 몸으로 바빴어.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라고 대답하고 그녀가 수고했어라고 하면서 저녁을 데워주었어요. 주말에는 가끔 둘이서 근처 카페에 가서 산책하거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이준호 씨는 이런 일상이 안정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는 아내의 조용한 미소를 보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좋지 라고 말하곤 했고 한예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좋아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면서 한예린 씨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1월 초쯤 그녀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어요. 원래 긴 머리를 고수하던 그녀가 갑자기 숏컷으로 바꾸니 이준호 씨가 놀라서와 새 스타일이네? 잘 어울려라고 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그냥 바꿔보고 싶었어라고 대답했죠. 그 다음 주에는 화장품 가게에서 새로운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을 사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서 바로 화장대를 차지하더니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블러셔를 살짝 두드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있을 때도 편한 트레이닝복 대신 청바지와 블라우스를 입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이게 더 나아 보이지 라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이준호 씨는 처음에 이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저녁 피곤하게 돌아온 그가 아내를 보고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 뭐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한예린 씨가 살짝 웃으며 그냥 나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라고 했죠. 그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도 예쁘게 하고 있어라고 키스하며 나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변화는 점점 더 눈에 띄었어요.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서 30분 이상을 보내고 새로운 향수를 뿌리며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심지어 저녁에 TV를 볼 때도 가벼운 메이크업을 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이준호 씨가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라고 장난스럽게 물으면 그녀가 그냥 기분 내고 싶어서라고 짧게 답했어요. 그리고 2월이 되면서 한예린 씨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를 만나러 나가던 그녀가 거의 매일 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이준호 씨가 출근할 때 그녀가 오늘 친구 만나러 갈게라고 말하더니 오후에 나갔어요.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죠. 다음 날에는 슈퍼마켓 갈 일이 있어라고 하면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고 그 다음 날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수업 들으러 가라고 했어요. 이준호 씨가 저녁에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그녀가 그냥 친구랑 커피 마셨어라고 하거나 쇼핑 좀 했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 피곤해 보였고 웃음이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이 변화가 쌓이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예린 씨가 이준호 씨와 대화할 때 점점 더 무관심해졌어요. 예를 들어 그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그녀가 TV를 보며 아, 그래? 라고 하거나 아예 듣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어요. 어느 날 저녁, 이준호 씨가 오늘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골치 아팠어라고 하자 그녀가 응, 수고했어라고 건성으로 답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피곤한가 봐라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또 다른 날, 아침에 그가 오늘 저녁에 같이 산책할까? 라고 제안하면 그녀가 나 바빠. 친구 약속 있어라고 하면서 서둘러 화장을 고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고 눈길이 자주 피했어요. 3월로 접어들면서 외출은 더 빈번해졌어요. 매일 오후 이 시쯤 집을 나서서 저녁 7시나 8시에 돌아오곤 했어요. 문화센터에서 요가 배우라고 하거나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나라고 이유를 댔어요. 이준호 씨가 주말에 이번 주말은 같이 집에서 쉬자라고 말하면 그녀가 미안 토요일에 모임 있어라고 거절했어요. 집에 있을 때도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이준호 씨가 다가가서 안아주려 하면 살짝 밀치며 더워라고 했어요. 그는 아내의 이런 태도가 서운했지만 요즘 스트레스 받나 보다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점점 희미해지고 대화가 짧아지면서 집안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이준호 씨가 일찍 돌아와서 오늘은 좀 일찍 왔네. 같이 저녁 먹자라고 했어요. 한예린 씨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말고 아, 나 방금 친구랑 통화했어. 내일 또 나가야 해라고 말했어요. 그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그녀가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라고 대답하며 등을 돌렸어요. 그 순간 이준호 씨의 가슴에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지만 그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예린 씨의 행동이 더 이상 그냥 피곤함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해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그녀의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소파나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잊어버리기 일쑤였는데 요즘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동네 편의점에 잠깐 나갈 때도 핸드폰을 챙겨들었죠.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고 몰래 구석으로 가서 답장을 보냈어요. 이준호 씨가 저녁에 TV를 보며 오늘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면 그녀가 핸드폰을 힐끔 보며 아니, 별로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바로 화면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는 그 모습이 이상해서 핸드폰에 뭐 재미있는 거 있어?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그녀가 그냥 뉴스 봐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가슴팍에 꼭 쥐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준호 씨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한예린 씨가 거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눈썹을 그리며 거울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립스틱은 진한 빨간색으로 이준호 씨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색이었어요. 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늘 일찍 왔네? 화장 왜 이렇게 진하게 했어?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깜짝 놀라서 립스틱을 떨어뜨리더니 황급히 주워들며 그냥 동네 산책 좀 하려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는 손놀림이 서둘렀어요. 이준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산책? 혼자? 라고 다시 물었지만 그녀가 응, 왜?
라고 퉁명스럽게 답하며 코트를 입었어요.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해. 정말로? 그 불안이 하루하루 쌓여갔어요. 한예린 씨가 외출할 때마다 이준호 씨의 머릿속에 의심이 싹 텄어요. 그녀가 집을 나설 때마다 오늘은 어디가? 라고 물으면 친구 만나거나 쇼핑이라고만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저녁에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이준호 씨는 밤에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예린이가 왜 이러지?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직감적으로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녀의 화장대를 슬쩍 보니 새로운 향수병이 하나 더 늘어 있었어요. 이 향수는 언제 산 거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화요일 오후였어요. 한예린 씨가 오늘도 나갈게라고 말하더니 서둘러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녀가 문을 닫는 소리가 나자 이준호 씨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소파에 그녀의 핸드폰이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처럼 챙기지 않고 깜빡한 모양이었죠.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회인가?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예전부터 아는 거라 그녀의 생일 숫자로 쉽게 풀렸어요. 화면이 켜지자 메시지 앱이 바로 떠 있었어요. 그는 숨을 죽이고 스크롤을 내렸어요. 맨 위에 서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메시지 수가 수백 개나 됐어요. 거의 매일 주고받은 거였죠. 이준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첫 번째 메시지를 열어보니 한예린 씨가 보낸 거였어요. 오늘도 어제처럼 기다릴게. 빨리 만나고 싶어. 서진이 답한 건 나도 그래. 네가 보고 싶어. 죽겠어.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스크롤을 더 내리니 더 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기억나? 어제 그 키스 아직도 느껴져. 한예린 씨가 답한 건 응, 나 때문에 잠 못 잤어. 너 때문에 행복해. 이준호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자신에게는 응이나 그래로 대답하는 아내가 이 낯선 남자에게는 이런 말을. 결혼 초에도 이렇게 달콤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더 보니 사진도 많았어요. 한예린 씨가 보낸 셀카들, 화려한 옷차림에 세심한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었어요. 이준호 씨가 본 적 없는 드레스, 밝은 미소로 카메라를 보는 그녀. 이 옷 어때? 너 위에 입었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진이 보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상체를 드러낸 셀프샷, 근육을 자랑하는 포즈. 한예린 씨가 답한 건 와, 너무 섹시해. 미치겠어. 빨리 보고 싶어. 이준호 씨의 손이 떨려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더 스크롤하니 만남 계획이 나왔어요. 오늘 오후 3시 그 카페에서 봐. 남편 출근했어. 좋아. 시간 비우고 갈게. 우리만의 시간 즐기자. 그의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준호 씨는 황급히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TV를 켰어요. 한예린 씨가 나와서 핸드폰을 챙기며 뭐 해라고 물었어요. 그는 애써 웃으며 그냥 TV 봐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녀가 코트를 입고 나가자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듯 아팠어요. 서진? 박서진? 대체 누군데?
왜 예린이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그 메시지들이 맴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대체 왜? 하지만 아직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이준호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한예린 씨를 유심히 봤어요. 그녀가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이제 달라 보였어요. 오늘도 나가?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응, 왜? 라고 하면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는 그냥 조심해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 누굴까? 어떻게 만난 거지? 퇴근길에 그는 결심했어요. 더 지켜봐야 해. 그녀의 외출을 따라가 보자. 가슴이 답답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오후에 한예린 씨가 문화센터 갈게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이준호 씨는 회사에서 일찍 빠져나와 집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그녀가 아파트 문을 나서자 그는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녀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가더니 한 카페 앞에서 멈췄어요. 창밖을 통해 보니 안쪽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키가 크고 세련된 옷차림의 남자. 한예린 씨가 들어가서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안겼어요. 이준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게 박서진인가? 손이 저려왔어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손을 잡았어요. 그는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포기했어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직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한예린 씨가 돌아와서 오늘 재미있었어라고 말했어요. 이준호 씨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그래. 뭐 했어?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친구랑 수다 떨었지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는 밤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속으로 외쳤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해. 더 구체적인 걸 찾아야 해.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준호 씨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에 한예린 씨의 메시지들이 맴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한예린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주며 오늘도 바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애써 웃으며 응, 그래도 괜찮아라고 대답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서진이라는 이름을 메모장에 적어보고 다시 지웠어요. 더 알아봐야 해. 패턴을 찾아야 해. 그 주 내내 이준호 씨는 한예린 씨를 조용히 관찰했어요. 그녀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그날 핸드폰을 내려놓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시 확인했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TV를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욕실 문이 열리자 한예린 씨가 나와서 핸드폰을 챙기며 뭐 봐? 라고 물었어요. 그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그냥 뉴스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코트를 입고 나가자 그는 창밖을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오후 1시쯤 나간 그녀가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피곤해라고 중얼거리더니 하지만 얼굴은 밝았어요. 미소가 입가에 맴돌고 걸음걸이가 가벼웠어요. 이준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저 미소. 나한테는 안 보여준 애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예린 씨가 오늘 쇼핑 갈게라고 말하더니 오후 1시 반에 나갔어요. 이준호 씨는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었지만 그녀가 아직 모르겠어. 나중에 봐라고 짧게 끊었어요. 돌아온 건 6시 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만 안에 든 건 새 속옷과 스타킹뿐이었어요. 이런 걸 왜 사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녀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웃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매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나가서 오후 6시간 후에 돌아오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살짝 헝클어지고 립스틱이 약간 지워진 상태로 들어오곤 했어요. 이준호 씨는 그 패턴을 메모장에 적었어요. 월요일 1시, 7시, 화요일 1시 반, 6시 반. 그는 점점 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목요일 오후가 됐어요. 한예린 씨가 아침에 오늘 친구랑 영화 볼게라고 말하더니 옷장을 열고 새로 산 치마를 꺼내 입었어요. 검은색 미니 스커트에 하이힐, 그리고 강한 향수를 뿌렸어요. 이준호 씨가 출근하면서 즐겁게 바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바로 상사에게 오늘 오후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고 일찍 빠져나왔어요.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니 한예린 씨가 1시쯤 아파트 문을 나섰어요. 그는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그녀가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가더니 번화한 거리에 한 카페 앞에서 멈췄어요. 이준호 씨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어요. 카페 안쪽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남자. 저게 박서진이야. 한예린 씨가 들어가서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앉았어요. 그 미소는 이준호 씨가 결혼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가에 주름이 잡힐 만큼 밝은 거였어요. 그들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진이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호 씨의 손이 떨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줌을 당겨보니 서진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정말로 연인처럼. 1시간 반쯤 지나자 그들이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와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어요. 거리를 걸으며 웃고 서로의 어깨를 기대었어요. 이준호 씨는 따라가며 숨을 죽였어요. 그러다 그들이 한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어요. 그는 호텔 앞에 서서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호텔? 정말로 이게 현실인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핸드폰을 들고 호텔 입구를 사진 찍고 시간을 기록했어요. 오후 3시 30분 입장. 2시간 반 후 그들이 나왔어요. 호텔 문 앞에서 서로를 안고 키스를 했어요.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서진이 택시를 잡아주고 한예린 씨가 타고 떠났어요. 이준호 씨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충분히 선명했어요. 그는 차로 돌아와 핸들을 쥐고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어요. 한예린 씨가 돌아오자 영화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재미있었어. 로맨틱 코미디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이준호 씨는 그 웃음 뒤에 숨긴 비밀을 알았어요. 그녀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물소리가 30분 넘게 들렸어요. 냄새 지우려고. 그 남자 냄새. 그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저녁. 한예린 씨가 오늘 모임이 늦어질 수 있어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이준호 씨는 집에 혼자 앉아 TV를 켜놓고 기다렸어요. 시계가 11시를 지나 12시, 그리고 1시가 됐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그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늦었네? 라고 말하니 그녀가 친구들이랑 한잔했어라고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준호 씨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의 옷에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담배 냄새도. 너 담배 안 피우잖아. 그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예리나 서진이라는 사람 알아? 한예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이 커지며 뭐?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쳤어요. 이준호 씨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 캡처를 보여주며 이게 다 뭐야? 핸드폰 봤어라고 했어요. 그녀가 벌떡 일어나 내 핸드폰 왜 봤어? 사생활 침해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는 호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은 너랑 그 남자 호텔 들어가는 거라고 말했어요. 한예린 씨가 주저앉으며 그게 왜 따라다녔어? 의심병이야 라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이준호 씨가 거짓말 그만해. 다 봤어라고 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예린 씨가 고개를 들고 그래, 서진이랑 만나. 그게 왜? 라고 말했어요. 이준호 씨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왜 미안하다고 안 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가 코웃음을 치며 미안. 왜 미안해야 해? 서진이는 너보다 훨씬 나아. 너가 평생 못 주는 감정을 다 줘. 그 사람 곁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그 말에 이준호 씨가 뭐? 행복? 라고 소리쳤어요. 한예린 씨가 일어나며 그래, 나 먼저 말할게.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겠어라고 했어요. 그는 멍하니 서서 그녀를 봤어요. 이혼? 네가 먼저. 그녀가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이준호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이게 끝인가? 우리 결혼이 밤새도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준호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새벽이 되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혼? 네가 먼저 말한다고?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이혼 관련 정보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뜬 법률 사이트를 보며 손가락이 떨렸어요. 증거가 필요해. 그냥 끝낼 수 없어. 아침이 되자 한예린 씨가 침실에서 나와 커피를 타 마시며 어제 일은 잊어. 나 피곤해라고 중얼거렸어요. 이준호 씨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알았어라고 짧게 대답하고 출근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 옛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전에 말한 그 사립 탐정 있지? 소개해 줄 수 있어? 동창이 무슨 일인데? 부부 문제? 라고 물었지만 그는 그냥 필요해라고만 했어요. 며칠 후 이준호 씨는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어요. 탐정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안경을 쓰고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이준호 씨,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는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 캡처와 호텔 사진을 보여주며 아내가 외도 중이에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법적으로 유효한 걸로.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메시지나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불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CCTV나 통화 기록, 만남 패턴이 필요하죠.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이준호 씨가 비용은? 라고 물으니 탐정이 기본 500만 원. 추가 증거에 따라 더 들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는 주저없이 좋아요. 시작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한예린 씨가 오늘도 늦었네. 라고 물었지만 그는 일이 바빠라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속으로 이제 시작이야 라고 다짐했어요. 탐정이 작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어요. 이준호 씨는 매일 저녁 탐정에게서 보고를 받았어요. 한예린 씨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외출해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예요. 박서진 씨는 미술 갤러리 디렉터예요. 40살. 결혼해서 아이 하나 있어요. 이준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유부남? 그 새끼가? 탐정이 사진을 보여주며 네, 그리고 소문이 자자해요. 고객이나 직원들한테 자주 작업 걸기로 유명해요. 예린 씨가 처음이 아닐 거예요. 그는 주먹을 쥐며 더 알아봐요. 아내 쪽만자 아니고 그놈도라고 했어요. 탐정이 그럼 박서진 씨 아내한테 연락해보는 건 어때요? 정은채 씨예요. 함께 움직이면 강력할 거예요. 라고 제안했어요. 이준호 씨는 망설였지만 알겠어요. 번호 알려줘요. 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저녁 이준호 씨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정은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예요. 박서진 씨 부인 되시죠? 정은채 씨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아내가 서진 씨와 만나고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가 뭐라고요?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준호 씨가 카카오톡으로 호텔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은채 씨가 사진을 확인한 후 이게 진짜예요? 서진이가 또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는 또 전에 있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네, 몇 년째예요. 고객, 동료, 여러 여자랑. 저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이준호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함께 싸워요. 변호사 구해서 불륜 소송해요. 정은채 씨가 좋아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라고 했어요. 그 주말 이준호 씨와 정은채 씨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38살쯤 된 여자로 피곤한 눈빛이었어요. 서진이는 집에서 착한 남편처럼 굴어요. 하지만 출장 간다고 하면 항상 늦게 들어와요. 이준호 씨가 제 아내도 그래요. 요즘 화장하고 나가서 라고 말하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변호사를 함께 고용하기로 했어요. 탐정 비용은 반반해요. 증거 공유하고 소송 동시에 진행해요. 정은채 씨가 아이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못 참아요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준호 씨도 저도 그래요. 우리 함께 이겨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둘은 매일 연락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탐정이 CCTV 확보했어요. 호텔 측에 협조 요청했어요. 라고 보고했어요. 이준호 씨가 얼마 줬어요? 라고 물으니 100만 원. 하지만 같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한 달 동안 증거가 쌓였어요. 탐정이 파일을 넘겨줬어요. 통화 기록 매일 10통 이상. 메시지 백업도 있어요. 만남 장소. 카페, 호텔, 공원. 화요일 오후 2시 카페에서 만나 호텔로 이동. 6시 헤어짐. 목요일은 갤러리 근처 모텔.
토요일은 시내 호텔. 이준호 씨는 파일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CCTV 영상에서 한예린 씨와 박서진이 손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제 충분해. 그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가 좋아요. 불륜 증거로 완벽해요.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예린 씨한테 3천만 원, 서진 씨한테 5천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정은채 씨도 같은 변호사를 썼어요. 우리 쪽도 준비됐어요. 서진이한테 이혼 소송 걸어요. 이준호 씨가 고마워요. 은채 씨라고 말하니 그녀가 서로 도와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소송이 시작됐어요. 이준호 씨가 한예린 씨에게 서류를 보냈어요.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해요. 그녀가 문을 열고 서류를 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이게? 너 미쳤어. 라고 소리쳤어요. 그는 차갑게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이제 법적으로 해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박서진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은채 씨가 서진이 집에 와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누가 증거 줬어? 하면서라고 전화로 말했어요. 한예린 씨는 처음에 소송 취하에 내가 잘못했어라고 울며 전화했지만 이준호 씨가 늦었어라고 끊었어요. 그녀가 다시 돈이 어디 있어? 3천만 원. 미쳤어. 라고 소리쳤어요. 박서진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자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증거를 봤어요. CCTV 영상 확인. 불륜 사실 명백해요. 변호사가 피고 한예린 씨와 박서진 씨의 만남 패턴, 통화 기록 모두 증명돼요. 라고 말했어요. 한예린 씨가 법정에서 그냥 친구예요 라고 변명했지만 판사가 영상본이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박서진도 사업 미팅이었어요. 라고 했지만 호텔 영상이 나오자 고개를 숙였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준호 씨 승소. 한예린 씨와 이혼 인정.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박서진 씨 정신적 피해 배상 5천만 원. 정은채 씨 쪽 소송도 비슷했어요. 서진 씨, 은채 씨한테도 5천만 원 더. 이준호 씨는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어. 판결 후 박서진의 삶이 무너졌어요. 갤러리에서 스캔들 때문에 해고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집 팔아야 해. 5천만 원 어떻게 갚아?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소문이 퍼져 다레모 안 도와줬어요. 결국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매달 500만 원씩 10년 동안 갚아야 했어요. 낮에는 택배일,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뛰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담배를 피웠어요. 한예린 씨가 연락했어요. 서진아, 도와줘. 나 돈 없어. 하지만 그는 끊어 더 이상 안 바라고 차갑게 말하고 차단했어요. 그녀가 탐정을 통해 알았어요. 서진이가 나 말고 3명 더? 고객, 카페 주인.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나 바보였어. 부모님 집에 가서 돈 좀 빌려줘라고 울었어요. 부모님이 준호 씨한테 미안해 죽겠어라고 하며 돈을 줬지만 한예린 씨는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해? 불공평해라고 투덜거렸어요. 이준호 씨는 이혼 서류를 마무지며 창밖을 봤어요. 이제 자유야. 그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회사에 집중했어요. 정은채 씨와 가끔 연락했어요. 은채 씨, 새 출발 어때요? 그녀가 아이들 데리고 잘 지내요. 당신도요라고 했어요. 한예린 씨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소문 때문에 힘들었어요. 박서진은 매일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TV를 켜고 혼자 술을 마셨어요.
모든 게 끝났어. 이준호 씨는 주말에 산책하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